지금 이 중에 해당되나요? 계단이 예전보다 힘들다. 아침에 온몸이 뻣뻣하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난다. 밥은 예전만큼 먹는데 체력은 줄었다. 이건 근육이 서서히 빠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7일 회복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화 먼저 살리기. 식사 전과 식사 중 따뜻한 물 한 컵. 단백질을 먼저 먹고 천천히 오래 씹기. 소화를 돕는 제품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식사 전 또는 식사 중 사용. 둘째, 단백질을 똑똑하게 채우기. 생선, 달걀, 두부, 콩을 부드럽게 조리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기. 필요하면 유청 단백질을 아침이나 움직인 직후 한잔하기. 셋째, 아주 쉬운 근력 자극.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서 팔 밀기, 종아리 들기. 하루 10분부터 시작하기. 셋을 함께 실행하면 빨라집니다. 하나만 하면 느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입니다. 30년 동안 노년의 건강을 진료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나이 탓으로만 여기기 쉬운 근육 감소를 쉬운 말로 설명드리고 집에서 바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의자와 벽,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이 왜 중요한가? 근육은 단지 힘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걸음과 일어나기와 균형 같은 움직임, 체온을 유지하는 열 생산, 피가 잘 돌도록 돕는 펌프 작용, 식사 뒤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역할, 심지어 기억과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면 일상이 같이 줄어듭니다. 계단이 무섭고 오래 서 있기가 어렵고 넘어질까 불안합니다. 밤에 쥐가 나고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고 밥은 같은데 체력은 줄어듭니다.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 다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주저앉는 기간이 길수록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만 안 해서 그런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다른 절반은 소화와 흡수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고기를 먹어도 잘게 부서지지 못하고 위에 오래 머무릅니다. 더부룩하고 체하는 느낌이 잦아지면 단백질 반찬을 피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줄면 근육이 더 빨리 줄고 근육이 줄면 몸의 기본 에너지와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 소화는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리를 가장 빠르게 끊는 길은 소화와 단백질과 근력 자극을 동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셋이 함께 움직이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 올립니다. 소화를 살리면 단백질이 잘 들어오고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이 반응하고 근육이 깨어나면 장도 움직이고 피도 더 잘 돕니다. 소화부터 살리는 쉬운 습관. 식사 15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식사 중에도 두세 모금 더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마음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래 씹으세요. 고기는 잘게 썰어 찜과 조림과 수프처럼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단단하고 질긴 고기는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삼키려 하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단백질을 먼저, 그 다음에 채소, 마지막에 밥을 드셔보세요. 늦은 밤 큰 식사와 아주 매운 반찬과 기름 많은 볶음은 줄입니다. 평소 속이 자주 불편했다면 소화를 돕는 제품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식사 전 또는 식사 중에 사용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상의가 먼저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많은 어르신이 말합니다. 고기가 덜 체한다고, 밥맛이 조금 돌아왔다고, 잠자기 전 속이 덜 부대낀다고, 단백질을 똑똑하게 채우는 방법. 아침에는 달걀 1개와 요거트 또는 우유, 과일을 조금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생선 또는 닭가슴살과 부드러운 채소, 밥은 적당히 드세요. 저녁에는 두부 또는 달걀찜과 따뜻한 국물을. 간식으로는 견과 한 줌, 요거트, 삶은 달걀 하나가 좋습니다. 하루 전체 양을 한 번에 몰아먹지 않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나눕니다. 이때 유청 단백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맛과 첨가물이 적고 단백질 비율이 높은 제품이 편합니다.
아침 한 잔 또는 움직인 직후 한 잔이 좋습니다. 우유가 불편하면 무유당 제품을 고르거나 달걀과 두부와 생선으로 바꿉니다. 해조류와 채소도 곁들이면 속이 더 가볍습니다. 씹기 힘든 날은 미음과 수프와 스튜에 단백질을 풀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두부를 으깨 따뜻한 된장국에 넣거나 달걀을 풀어 부드럽게 익히고 생선살은 가시를 말끔히 골라 조림으로 익혀 밥 위에 올립니다. 집에서 하는 아주 쉬운 근력 자극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5번씩 2차례부터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의자 높이를 올리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허벅지를 손으로 살짝 도와줍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올라올 때는 숨을 내쉬면서. 둘째, 벽에서 팔 밀기. 8번씩 2차례 해보세요. 발을 벽에서 약간 떼고 허리는 꺾지 않고 배꼽을 살짝 당겨 가운데를 고정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움직임 범위를 줄입니다. 셋째, 종아리 들기. 10번씩 2차례 해보세요. 싱크대나 의자를 잡고 까치발로 조용히 올라가고 조용히 내려옵니다. 넷째, 걷기. 집안 복도나 거실 왕복으로 15분 걸어보세요. 바깥은 햇볕 좋은 시간에 짧게. 바닥에 미끄러운 매트와 굴러다니는 물건은 치웁니다. 집안 조명은 밝게, 손잡이와 난간은 잘 잡히도록 확인합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반드시 손잡이나 난간을 잡고 가능하면 가족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찌르는 통증이 나면 즉시 멈추고 쉽니다. 숨은 참지 말고 천천히 합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있던 분이라면 처음 며칠은 한 동작 사이에 서너 번 깊게 숨을 쉬고 가슴에 답답함이 없는지 살핍니다. 7일 회복 계획입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따뜻한 물, 단백질 먼저, 의자 5회 2차례, 벽 밀기 8회 2차례, 종아리 들기 10회 2차례. 선택으로 유청 단백질 한 잔. 밤에는 야식과 카페인을 줄이고 7시간 이상 잡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단백질을 세 끼로 나눠 먹고 걷기를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립니다. 통증이 없으면 횟수와 차례는 그대로 두고 자세의 정확도를 올립니다. 올라갈 때 둘, 내려갈 때 셋을 속으로 세면서 동작을 조용히 수행합니다. 5째 날과 7번째 날, 통증이 없을 때만 각 동작의 차례를 하나 늘립니다. 예를 들어 의자 5회 3차례, 물은 큰 컵으로 6잔에서 8잔,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7째 날에는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나기 시간을 재어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졌거나 숨이 덜 차면 성공 신호로 기록합니다. 달력이든 메모지든 좋습니다. 날짜 옆에 간단히 적습니다. 해냈다, 숨이 덜 찼다, 무릎이 괜찮았다 같은 짧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이 메모가 다음 주에 발판이 됩니다. 확장 계획입니다. 첫 한 주가 지나면 둘째 주는 강도를 크게 올리기보다 동작의 질을 다듬습니다. 올라갈 때는 둘, 내려갈 때는 셋을 세며 호흡과 리듬을 붙입니다. 셋째 주에는 동작 사이에 균형서기를 더합니다. 싱크대를 잡고 한 발로 서서 발끝으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넷째 주에는 의자 일어나기를 6회로, 벽 밀기를 9회로, 종아리 들기를 12회로 바꿉니다. 5째 주에는 걷기에 짧은 언덕이나 계단 한 층을 더합니다. 늘릴 때는 하루 건너 하루, 무릎과 허리의 느낌을 살피고 아픈 날은 과감히 쉽니다. 쉬는 날은 뒤처진 날이 아닙니다. 회복이 근육을 크게 만듭니다. 생활 속 작은 도구들을 활용해 보세요. 손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팔 흔들기를 하면 어깨가 개운합니다. 페트병에 물을 반쯤 채워 가벼운 들기 동작을 반복하면 팔과 가슴 근육이 반응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밑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당겨오면 발바닥과 종아리가 따뜻해집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까치발 오르내리기를 천천히 반복해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의자 일어나기를 5번씩 끊어 해도 됩니다. 목표는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자주 깨우는 것입니다.
소화를 돕는 습관 더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는 대신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합니다. 위는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과일은 식후 바로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옮깁니다. 통조림이나 지나치게 단 과일즙은 덜어놓고 껍질째 씹을 수 있는 신선한 과일을 작은 조각으로 천천히 먹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과에서 씹는 힘과 틀니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잘 씹지 못하면 위가 고생합니다. 치아가 좋아야 소화가 좋아지고 소화가 좋아야 단백질이 몸으로 들어갑니다. 해가 드는 시간과 비타민 D를 충전해 보세요. 난간을 잡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입니다. 주의 깊게 10분만. 비타민 D는 근육에 힘을 돕습니다. 뼈의 상태도 지켜줍니다. 의료진과 상의에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단백질과 운동의 효과가 더 선명해집니다. 물을 마시는 법입니다. 목이 마른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오전에 큰 컵 2잔, 점심과 저녁 사이에 2잔, 저녁에 2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의료진의 지시가 우선입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혈액을 부드럽게 해 근육으로 영양이 이동하기 쉽게 만듭니다. 잠이 보약인 이유입니다. 자는 동안 근육은 수리를 합니다. 깊게 자지 못하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취침 2~3시간 전 큰 식사와 카페인을 피합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선선하게. 낮잠은 30분 이내면 도움이 됩니다. 밤잠을 방해할 만큼 길게 자지는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일 때는 이불 속에서 발목을 20번 돌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5번 당겼다 놓습니다. 혈액이 움직이고 몸이 이완됩니다. 낙상을 줄이는 집안 정리입니다. 문턱의 높이를 살피고 전선은 벽으로 붙입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밤에는 침대 옆 무드등을 켭니다. 안경은 손이 닿는 자리, 휴대전화는 충전선이 바닥을 가로지르지 않는 자리로 옮깁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와 가슴 높이에 둡니다. 바닥에서 물건을 주울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를 붙잡아 지지합니다. 무리하여 허리를 깊이 굽히지 않습니다. 마음 근육도 돌보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매일 누구에게든 한 통의 안부 전화를 겁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고 만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눕니다. 가족에게 오늘의 동작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횟수를 세어주면 훨씬 쉽습니다. 오늘 한 것 중 가장 작은 성공을 입 밖으로 말합니다. 해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했다, 숨이 덜 찼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약과 병력에 대한 주의입니다.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거나 심장 문제로 치료 중이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 먼저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새 운동을 시작하는 날에는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간식의 양과 시간을 미리 계획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운동 전후 혈압을 재고 어지럼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동작을 피하고 벽과 의자 중심으로 합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는 무게를 올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8의 한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는 외래로 들어오기가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는 먹으면 자주 체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식사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그 다음 채소, 마지막에 밥을. 고기는 잘게 썰어 찜으로 익혀 국물과 함께 천천히 먹었습니다. 운동은 10분만. 의자 5번 2차례, 벽 밀기 8번 2차례, 종아리 들기 10번 2차례. 한 달 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밤에 쥐 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달 뒤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합니다. 3달 뒤에는 지팡이를 들었지만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한층 올랐습니다. 숨이 덜 찼고 무릎의 통증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을 4달째, 5달째 이어가며 어르신은 식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달아졌다고.
몸이 밥을 기다린다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 사례 두 번째 일입니다. 72살의 다른 어르신은 2층 화장실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첫 주에는 집안을 왕복으로 10분만 걸었습니다. 종아리 들기를 싱크대를 잡고 10번 2차례 반복했습니다. 식사는 단백질을 3끼로 나눴습니다. 8주 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어제 2층 화장실을 썼습니다. 계단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동작의 리듬에 집중했습니다. 올라갈 때 둘, 내려갈 때 셋. 서두르지 않고 자세를 지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계단은 어느 날 갑자기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바른 반복은 반드시 길을 엽니다. 실제 사례 세 번째입니다. 69살의 한 어르신은 운동 경험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밥도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두부와 달걀찜으로 바꾸고 국물은 짜지 않게 끓였습니다. 낮에는 견과를 한 줌 준비했습니다. 운동은 의자 5번 2차례부터. 첫 달에는 뻣뻣함이 줄었고 둘째 달에는 걷는 거리가 늘었습니다. 석 달째 어르신이 말했다고 합니다. 손주가 젊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근육의 연료입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4가지 질문입니다. 최근 체중이 줄었는가? 바지 허벅지가 헐렁해졌는가?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나기가 15초를 넘는가? 밥 반 공기만 먹어도 금방 든든한가?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은 너무 작아도 됩니다. 하루 한 동작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쉬면 다 무너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어제의 한 걸음이 오늘의 한 걸음을 부릅니다. 아침에 3분 루틴 추천드립니다. 눈을 뜨기 전 발목을 20번 돌립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5번 당겼다 놓습니다. 옆으로 돌아 눕고 손을 짚어 천천히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어깨와 목을 천천히 풉니다. 이 짧은 준비는 하루의 몸을 깨워줍니다. 저녁에 5분 루틴입니다. 종아리 들기 10번 2차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5번 2차례, 벽에서 팔 밀기 8번 2차례. 텔레비전을 보며 해도 됩니다. 루틴의 목적은 힘들게가 아니라 꾸준하게입니다. 장보기와 보관 팁입니다. 단백질 반찬은 한 번에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틀 먹을 분량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은 조림으로 만들어 살만 발라 한 끼씩 포장해 냉장합니다. 달걀은 데쳐서 껍질을 벗겨 물에 담아 냉장하면 간식으로 꺼내 먹기 쉽습니다. 두부는 굵게 썰어 살짝 데친 뒤 냉장하면 비린내가 덜합니다. 콩은 미리 불려 한꺼번에 삶아 소분해 냉동하면 편합니다. 국물은 짜지 않게 끓이고 따뜻하게 데워 속을 풀어줍니다. 과일은 한 번에 하나만 꺼내 먹습니다. 껍질째 씹을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치아가 약하면 작게 썰어 천천히 씹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 횟수를 세어주고 시간을 알려주고 난간을 잡아주면 더 안전하고 쉽습니다. 함께하면 웃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집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한다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번 더 했다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꾸준함을 만듭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법입니다. 통증은 메시지입니다. 둔한 당김과 좋은 피로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날카롭고 찌르는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심한 숨가쁨은 멈춤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쉬고 물을 한두 모금 마시고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증상이 잦으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첫 주에는 전날보다 몸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흔한 현상입니다. 휴식과 수분과 단백질이 회복을 돕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아끼는 동작입니다. 무릎 앞쪽이 아프면 의자에서 내려갈 때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무릎이 발끝을 지나치게 넘지 않게 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조금 바깥을 향합니다. 허리가 민감하면 의자 등받이에 작은 쿠션을 대고 허리를 곧게 유지합니다. 벽에서 팔 밀기에서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 중심을 지킵니다. 종아리 들기는 올라갈 때 발 뒤꿈치를 크게 들기보다 조용히 들었다 조용히 내리는 리듬을 지킵니다. 소리가 천천히 작게 나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답답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신발 앞코가 여유 있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집안에서는 뒤축이 있는 실내화를 신습니다. 맨발로 미끄러운 대리석과 마룻바닥을 걸으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발톱은 너무 길지 않게 다듬고 티눈과 굳은 살은 억지로 떼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수건으로 감싸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종아리의 펌프가 깨어납니다. 변비와 가스는 참지 마세요. 변비는 근육의 적입니다. 배가 더부룩하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장은 더 게을러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해조류를 식사에 섞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약간의 과일이 도움이 됩니다.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지나친 민간요법은 오히려 장을 더 게으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앉아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내리며 긴장을 풉니다.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밀어등 가운데를 살짝 늘려줍니다. 허리는 통증이 없다면 의자에 앉아 몸통을 부드럽게 좌우로 틀어봅니다. 모든 유연 운동은 통증 범위 바로 직전까지만 숨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기억과 기분을 생각하세요. 움직임은 기분과 기억에도 영향을 줍니다. 짧은 걷기 뒤에는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볕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규칙적인 일과는 우울감을 줄입니다. 아침에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한번 지어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비춥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 가루가 신장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건강한 분에게 적당량은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장이나 간 질환, 심장 문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합니다.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은 무유당 제품을 고르거나 달걀과 두부와 생선으로 대체합니다. 무릎이 아파 의자 운동이 힘들면 의자 높이를 올리고 내려갈 때만 천천히 연습합니다. 일어날 때는 허벅지를 손으로 보조합니다. 통증이 줄면 횟수를 늘립니다. 하루 쉬면 다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날카로운 통증은 즉시 중단합니다. 어지럼이나 가슴 통증이나 심한 숨가쁨이 나타나면 바로 쉬고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신장과 간 질환, 심장 문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면 시작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무리하지 말고 10분 쉬었다가 가볍게 시작합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충분히 켭니다. 집안에 걸려 넘어질 물건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를 돕고 단백질을 나눠 채우고 의자와 벽과 종아리 동작으로 매일 10분 움직이면 근육은 돌아옵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시작과 반복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달력에 적으세요. 어제보다 한 번 더. 숨이 덜 찼다. 무릎이 괜찮았다. 이 짧은 문장이 근육을 키웁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부모님과 지인께 공유해 주세요. 개인 질환이나 드시는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건강한 노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